자, 만국 그리고 구국의 기로에서 정말 기사회생했죠. 당일날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잠도 못 자고 지켜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 새벽 4시 반쯤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희한하게도 그 새벽 4시 반쯤에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당선 확정, 이걸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우방은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불량 국가들은 실망한 기색이네요. 주변 사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미일 중러죠. 미국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확정이라는 그 방송국들의 보도 표시가 딱 나오니까 그로부터 20분 만에 백악관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드린다. 미국과 한국,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의 동맹은 철통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 라고 확정 딱 뜬 20분 후에 바로 백악관 입장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5시간 후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길 원한다 해서 전화 통화까지 했죠. 일본은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총리가 출근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출근하는 그 차에서 내리는 그 장면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한국 지금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는 건전한 한일 관계가 불가결하다.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 라고 총리가 직접 이렇게 정말 기쁜가 봐요. 진심으로 축하, 환영 이런 말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러는데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이 공식 멘트가 없는 겁니다. 당일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외무부 다 찾아봐도 그냥 이렇게 지금 전쟁 관련한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반이 지나서 푸틴 대통령이 축하의 멘트를 했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 여기도 당일날은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하려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시진핑 주석의 축하는 축전을 통해서 그 다음날 하루 반 이후에 그것도 직접도 아니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관 대사를 통해서 대리 전달을 했죠. 이게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가 터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주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양국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량국가와 우리 우방의 반응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이게 5년 전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죠. 5년 전에 뭐라고 했냐. 좌파들이 자신들이 정신승리를 하면서 동작 그만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납신다 문을 딱 여니까 여기에 작당을 모의를 하고 있던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이 땀 뻘 벌리면서 우리 눈치를 막 본다는 이런 만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네 라는 제목으로 밑에다가 미국이 눈치 보고 중국은 구애하고 일본은 전전긍긍 뭐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국제 왕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당선 발표 5시간 만에 전화 통화를 왔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는 또 자기 페이스북에 또 자랑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 바이든 대통령 페이스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와 당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뭐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계적 도전을 같이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당선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자랑까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됐습니다. 자,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다라고 자뻑하던 5년 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자뻑은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갑자기 정상국가가 되어버렸네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윤 당선자를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윤 당선자가 그동안 쭉 밝혀왔던 한미동맹, 이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걸 이제 믿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이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당선 직후에 이제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략자산 전개라는 건 뭡니까? 핵폭격기, 항공모함, 뭐 핵잠수함 이런 게 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미국이 여기에 화끈하게 부응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느냐, 그걸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적 개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강대국 러시아가 졸전을 면치 못하고 깨지고 있는 이 원인이 뭡니까? 전력이 약했습니까? 아니죠. 군사력이 병사의 숫자가 적습니까? 아니죠. 바로 정신력이 주적이 정신력이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5년 만에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이되어 있는 이런 군대로 전락해버렸죠. 이거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 군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러시아 군대의 졸전보다 더 황당한 군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안이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정상화된 한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초강경 벼랑 끝 전술을 씁니다.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하다못해 이 신의균의 국방TV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려 있던 그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2번 쐈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2번 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ICBM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또 국방부가 며칠 전에 또 인정했죠. 정권 바뀌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나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발사체 뭐 이렇게만 하고 말하던데 이제는 ICBM 맞다라고 국방부도 이야기합니다. 태세 전환 바로 하죠. 그것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북한이 뭐라고 또 발표했냐. 완전히 이제 벼랑 끝 전술. 앞으로 초강경 강대강으로 부딪히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의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뭐냐?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던 그 모라토리엄 선언 이제는 안 지키겠다. 핵실험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유엔하고 싸우겠다 이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건 뭐 도와줄 수가 없는 명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일부 시작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에 있는 과거 현대가 만들었던 그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 그거 철거하는 정황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남북 교류 협력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이제 니들하고 대화 안 한다. 협력도 안 한다. 그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또 11일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ICBM의 중간 단계 실험을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직접 동창리 발사장에 가서 이거 확실하게 또 개보수해 라고 지시를 하는 현장 지도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ICBM 발사가 임박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레드라인 그거 넘어주지 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제 미국은 레드라인이라고 선포를 했던 그 선을 넘어오는 북한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선을 북한은 이제 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화염과 분노 2017년 그 시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 정권 5년 내내 연합훈련 기피했던 우리 군이죠. 그런데 정권교체 앞두니까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데요. 야, 정말,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면을 기가 막히게 바꿀 수가 있는지 참 황당하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는 3월 10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라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미연합훈련 했죠. 바로 키 리졸브라고 불리는 전시 증원 그리고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휘소 연합훈련하고 그 지휘소 연합훈련 끝나면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FTX를 했죠. 독수리 연습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해서 이 정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동원돼서 전 민관군이 통합된 전쟁 대비 연습을 해왔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훈련 독수리 연습을 다시 부활시켜서 실제 실기동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윤석열 당선자가 실기동 훈련 하겠다고 했으니까 라는 겁니다. 자, 한국 이 파트너, 한국이라는 이 파트너가 정상화되니까 미국도 이제 대북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대북 강경 신호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핵심 파트너가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뒷목이 빠근하고 옆구리가 빠근하고 이래 왔었습니다. 이 한국만 제대로 일본처럼 또는 호주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인도 정도까지만 한국이 보조를 맞춰줘도 중국 진작에 내려앉혔을 것이고 북한 진작에 내려앉혔을 건데 한국이 계속 거짓말하고 북한, 중국이 해상 불법 환장하는 거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한국이 딱 정상화되니까 그래 중국 보자. 북한 니들은 끝났어. 라는 것이죠. 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현지 시각 10일, 우리 시간 11일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북한은 신형 ICBM 고도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북 제재를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ICBM이란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뭐 대북 제재 하든지 뭐 한국이 협조를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한국의 정권이 저 모양이니 이거 뭐 효과가 크게 없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 그래 이제는 된다 해서 ICBM이었다 그거. 그리고 우리 추가 대북 제재 발표한다. 이제 대북 제재 세게 한다. 왜? 한국 정부가 협조할 거니까 이제 효과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새로운 ICBM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쏜 미사일을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국방부도 그거 ICBM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3월 10일, 3월 11일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건 미국 현지 시각 3월 9일 거예요. 미국 현지 시각 3월 9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뭐냐? 3월 10일 새벽입니다. 그 새벽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선거 개표 마지막에 확정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당선 확정되는 그 시점. 그래서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정상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었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할 말 하겠다 해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딱 대통령 선거 개표 당선 확정 발표 직후에 이 성명서를 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 이웃국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크게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분명히 해왔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7일부터 서해에서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영내 우려의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다.
탄도미사일 대비태세 영내, 영내라는 건 뭡니까? 동북아시아 이 지역 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사드 추가 배치하고 사드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패스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기지도 못 짓고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상황 만들어놨는데 그거 전부 정상화 시켜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한다 라고 합니다. 정말 정상돼 갑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칠함대도 또 딱 보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 확정 3월 9일 현지 시각, 우리 시각 3월 10일 새벽에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미 칠함대가 에이브람 링컨 전단이 그동안 휴식 잘하고 이제 출발한다. 우리 임무하러 북쪽으로 올라간다. 괌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 전단이 괌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출항해 필리핀의 작전에 복귀했다. 전단 승조원들은 괌 입항 기간 동안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임무에 복귀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F-35가 이착륙하는 이 사진과 함께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괌에서 휴식 후에 충분히 쉬었어 이제 출항해 라고 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때 출항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출항했죠. 그런데 발표 안 하고 있다가 한국의 대선 결과 딱 나오는 거 보고 그 확정 딱 직후에 칠함대가 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우리 항모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ICBM 쐈잖아 북한이. 용서할 수 없지 하고 올라가는데 자, 또 이러면서 샌디에고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을 또 공개합니다. 이건 뭐냐? 니미츠 항공모함이 에이브람 링컨 항모하고 교대할 항모거든요. 니미츠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 당연히 이직으로 와서 에이브람 링컨하고 임무 교대하면 교대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전에 교대하러 와서 같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항공모함이 두 척인 상태죠. 뭐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긴장 고조시키는 거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교대하고 링컨 돌아가고 니미츠는 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항모 한 척 더 출항한다. 곧 거기 항모 두 척 될 거야. 그리고 이 두 척만 있는 건 아니지. 거기 또 로널드 레이건 한 척 더 있지. 지금까지 로널드 레이건이 F-35 탑재 항모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관공서 자료를 보니까 4월 13일 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처리 화물선이 입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핵 폐기물 처리 다 끝나고 수리 다 마쳤단 말이죠.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언제든지 출항해서 작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됐다. 그럼 뭡니까? 항모 세척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 있냐? 또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인데 말이 강습 상륙함이지 이건 뭐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죠. F-35가 탑재되어 있는 43,000톤짜리 강습 상륙함. 이 전단이 도쿄 앞바다에서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우리로 지금 해병대죠. 하고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공개를 했네요. 3월 10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 딱 하니까 이거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거 3월 10일 날 우리 아메리카함이 훈련하고 있어. 바다로 나왔어. 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배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항모 세척, 그리고 플러스 또 여기다가 만약에 일본의 이즈모, 또 한국의 마라도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4척, 5척, 6척 핵사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뭐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이것만 있냐? 항모만 있냐? 아니다. 공군도 있다.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전략자산 전개라고 했으니까 그 전략자산이 항모, 그 다음에 핵폭격기 아니냐, 전략폭격기. 그래서 그 전략폭격기 이렇게 괌에 4대나 와 있다라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 언제든지 해준다. 왜? ICBM 쐈으니까 북한이. 그래서 동맹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한미일 동맹복원 기념 무력시위 초1기 들어가는데요. 이 무력시위라고 하는 거 지난 2017년 이후에 북한이 셀 수도 없는 사고를 쳤지만 한국 정부의 절절한 반대 때문에 한 번도 무력 시위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시 동해에서 어마어마한 항모전단이 무력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복원의 신호탄이다. 5년 전에 정말 좌파들은 자뻑을 하면서 강대국이 갑자기 되었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제 왕따가 된
상황이었고 5년 동안. 지금 갑자기 정상국가가 되었네? 대통령 한 명 다른 사람 뽑았더니. 그래서 정말 우리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마찬가지죠.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새 정부에서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스피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pe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 수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 장을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사전투표는 이미 뭐 외부에서 제3의 장소에서 수천 장, 수백만 장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투표 전에 이미 제공된 롤 용지, 이미 사용된 롤 용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기표된 투표지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1+1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실수를 해서 이분들이 뭐 선거만 이렇게 해오신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비밀선거 침해고 아주 심각한 범죄 수준인데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고 투표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서 갔더니만 투표지를 그냥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분께서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자가 다시 선거일날 투표해도 그냥 체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광범위하게 이 당일 투표에도 위조 투표, 유령 투표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분을 제재를 하면 이분이 범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범인을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오건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지는 뭐 지금 추정치가 한 300만 표, 최소 30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가리지 않고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은 그런 사례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천서에서도 장상진 기자가 보도한 것이 부천서 한 명의 투표지 2장을 준 황당한 선관위, 이거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이건 끼워팔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끼워팔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이미 이 중앙선관위가 이 사전선거 한 사람을 당일 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런 뚫린 상태를 이렇게 조선일보가 특종 보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을 이렇게 한 명에게 2장을 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수를 그냥 일부러 보도하는 이렇게 끼워팔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거죠. 그냥 선관위가 앞에 것도 실수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춘천과 같은 사례, 그다음에 당일 투표하러 왔는데 지금 사전투표 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단순히 실수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절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지금 광범위하게 유령들이 이렇게 실제 투표소를 이렇게 뭐 여러 투표소를 방문하면서 가짜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눈 감는 식이죠. 눈 감는 식. 중앙선관위 선관위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이렇게 방어하지 못하고요. 제어하지 못하고 실제로 또 체킹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참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성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선거가 만연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사례 보시죠. 시흥시의 신X동의 관내 사전투표 216표 차이, 이런 비슷한 제보도 많은데 이거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저희 투표 참관인이 사전투표 참관인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그 발을 정자로 세신 분도 있고요. 발언 정자. 그리고 이분처럼 오전과 오후로 팀을 짜서 오전에 세고 오후에 세워서 합산을 했더니 4일 하루만 관내 투표에서 16표를 이게 투표록과 실제로 전산 출력된 투표록과 차이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일과 5일 합계되면 결국은 500표 이렇게 한 동에 500표가 그러니까 한 적어도 20% 15%에서 20% 정도를 차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직접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이렇게 그 참관인을 보내기 어려운 지역인데 저희 애국 시민께서 하루 종일 혼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전북 군산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앉아서 계속 센 거죠. 계속 셌고 그런데 그 4일 하루 관내 사전투표 차이가 무려 259표였습니다. 13.3%이 아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요. 이분은 결국 그래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사전투표로 한 것으로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해서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동안 쭉 주장해 오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가지고 한 사람이 뭐 여러 군데 투표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 사례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전투표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위조 신분증을 그냥 전산으로만 입력해버리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참. 실제로는 유령이 왔다 간 거죠. 전산으로요. 전산으로만 왔다 가고 그 위조 신분증 파일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면, 시작 딱 네. 단계 6시에 그 투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물을 투입하는 경우지만 그냥 전산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실물이 와서 투표했을까요? 가짜 신분증 내밀고 투표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 서버에 심기만 하면 투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양육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일 06시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전산으로만 참여해서 투표를 하더라도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사례는 고양시 덕양구 사례가 지금 소개됐는데 지금 얼마나 투표가 지금 엉망진창이었는지 이게 표 조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개표 현장에 관내 투표함에 관내 투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삶 자체예요. 예, 관내 투표 봉투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계속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버젓이 그 바구니에 쏟아 보니까 자,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는 서로 개통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죠. 예, 투표함을 아예 그냥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내함에 관외 투표 이렇게 우편 봉투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예. 집어넣다 보니까 집어넣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작업자가 관내함인지 관외함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집어넣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까? 예, 이 관외 투표지도 투표지니까 유효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는 실제로는 이 그 부정한 투표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모든 부정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다 유효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미 투표하고 왔으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지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선관위가 범죄 조직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찍으려고 하니까 찍지 마라. 이 분명히 이 부분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관외 투표에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조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선관위가 다른 외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조작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덜 빈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송파구 사례 특정 사례입니다만은 의외로 우편투표에서 조작을 조금 조심스럽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전국 선거고 단일 선거기 때문에
굳이 관외 투표를 이렇게 활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관외 투표가 그게 이용을 하게 중요하죠. 되면 결국은 저번처럼 전산 추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외 투표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외 투표 우편물을 우체국이라고 하는 제3자가 세기 때문에 그런 표차가 생겨나면 이번에 또 생겨나면 아하. 이번에는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내 사전과 그리고 당일 투표를 노렸는데요. 결국 그 당일 투표를 노리다 보니까 부지기수로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함에 뭔가를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오류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뭐 대전, 뭐 여러 지역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발각된 것이 이 정도다, 이 부분인 거죠. 예, 예. 예. 이런 오류들이죠, 오류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 4.15 총선 때도 화살표 스티커 투표지를 스티커가 붙어 있는 투표지를 복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지에 스티커는 없고 스티커 모양이 붙어 있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이 자들이 아주 복사를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투표지를 인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체크를 못한 거죠. 스티커가 붙어 있는 투표지의 모양을 복사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드린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런 원칙은 결국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위령 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것을 그냥 이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산적으로 전산 위조 투표자 수의 방문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표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사건들에서 발생한 그런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12번째는 성동구 선관위에서 투표함 서명은 이거는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표가 이게 표가 어떻게 삽입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참관인의 숫자와 이 사전 투표록의 차이, 전산에서 출력되는 그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메워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 성동구 선관위의 투표함 서명이 1일차도 3명이었고 2일차도 3명이었는데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름이? 예. 사인이. 그런데 같은 이름인데 사인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첫날은 심지어 한 사람이 사인했다고 이미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참관인이 보는 하에서 한 사람이 썼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결국은 투표함 전체를 열고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한 다음에 닫으면서 이렇게 가짜 서명을 한 거예요. 여저분하게 봉인지가 훼손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뭐 참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네요. 예. 이게 뭡니까 지금 27번하고 28번은? 지금 28번 그 페이지를 보시면요. 28번은? 28쪽을 보시면 여기 투표관리관 여기 보면 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핀요. 예. 뺄 수 있는 핀요. 이쪽 부분을 노린 거죠. 뺀 거죠. 빼고 이미 빼내고 다시 열고 다시 붙이고 이 스티커가 다시 붙여도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표가 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뗐다 붙여보면 아무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것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그러니까 투표함 플라스틱 함이 당일 투표니까 이렇게 표가 나는데 이 자루형 투표함은 플라스틱과 이 자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찢어서 그냥 넣기 때문에 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렇게 근거가 보이는데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는데 이렇게 험악하게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투표 이 봉인지만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14번째가 번호표 붙은 투표지.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이제 당일 투표에 다급해 이번에 선거 특징을 보면 사전 투표 때 충분히 부풀려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
걸 갖다가 한 5% 이상 더 뭐 이렇게 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사전 투표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당일 투표에 더 넣어야 될 필요성이 마구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형편없는 게 다급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 이번에 이건영 씨도 네. 상당히 이제 뭐 차관인들이 전문가지만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봉인지가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걸레가 된 상태로 관내 예. 사전 투표함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변명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한다고 이렇게 아예 말을 했습니다. 그 말까지 녹음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 투표함을 아예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렇게 천정적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훼손이 돼 있었냐 이러니까 원래 이렇게 투표함을 뜯었다 붙였다 한다는 거죠. 봉인지를. 예. 봉인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16번이 예. 이 서울시 성북구 개표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개표함을 투표함을 열어드리면 안에 일련 번호가 있는 어떤 쪽지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가만 계시죠. 아 이게 예. 참 그럼 이게 무슨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투표함에다가 안에다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일괄 작업을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전 투표입니까? 선관위가. 예. 예, 지금 이게 그 투표함이고요. 이 투표함 안쪽에 하여튼 일련 번호를 이렇게 새겨놓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원래 투표함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또 투표함을 투표 시작하기 전에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표함에 그 무결성이 없다는 거죠. 예. 선거조작위원회네. 선거조작위원회. 예. 선거가 참 이렇게 망쳤으네. 이 죄를 이 사람들이 투표함은 앞으로 사실은 개표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봉인지가 훼손되고 이미 무결성이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정규진 씨가 이 자체는-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부실 관리다. 예. 예, 그게 똑같은 이야기네요. 원래는 다 지역 그 개표소의 그 지역 선관위가 네. 국민의힘 포함해서 민주당 이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표함은 배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투표함은 지금 무결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개표 배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효표를 처리했구나. 예, 무효표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투표 선관위 위원들이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네. 19번째 보시죠. 인천 연수구를 송도는 참 이 민경욱 의원 지역구로서 아주 널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거는 송도 6동이 아니고 일장기는 송도 6동에 쏟아져 나왔는데 송도 3동이네요. 이거는 또 뭐죠? 이 송도 삼동에서 모형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투표하면서요. 이 모형 투표지는 원래 실제로 모형 투표지를 뽑고 아니면 파손된 투표지는 세상에. 별도 봉투에 담게 돼 있습니다. 별도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함에 들어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접어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형 투표지를 누군가가 주고 모형 투표지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저런 모형을 보고 일을 즐기하지 않고 거기다 도장을 이것도 1번을 찍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추잎 사전투표지를 누가 찍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 투표지, 뭐 예. 배추잎 투표지, 모형 투표지, 뭐 하여튼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는 아주 모형 투표지가 등장했구나. 그냥 제3의 장소에서 그냥 다급하게 인쇄하고 출력해가지고 썰어 담아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것이 체킹이 안 돼서 집어 들어간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는 서울 송파인데 이 이 사례는 개표- 어떻습니까? 이 개표 사례는 참 어이가 없는데요. 5표 묶음이 그냥 전부 1번 찍은 투표지 이렇게 보이는데 아예 그냥 그 5표가 한 번에 접혀 있습니다. 한 번에. 예, 한 번에 접혀 있는데 이번 그 당일 선거 이게 본 대단하네. 투표에서 굉장히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지금 뭔가 진짜 급했네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집어 넣었겠냐. 어김없는 저는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 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참 이것을 대단하네.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접었는데 타필이면 다 같은 위치로 접었다. 결정적이네. 예. 그리고 투표하면서 쏟아놨는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접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개표장에서 사람들이 예. 이거를 발견하고 그냥 기가 찼겠네요.
예, 혀를 찰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런 것을 보고도 여전히 중앙선관위에 모아서 모으는 것 자체도 비밀 투표가 완전히 침해됐다는 결국 이제 자백밖에 안 대규모로 되기 위조 때문에 투표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네요. 예, 접힌 모양을 보면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냥 와 모아가지고 그냥 쑤셔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굳이 이것을 뭐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의정부는 이거는 또 예.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투표록인데요. 투표록에서 지금 한 표가 남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게 투표록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투표 인원수보다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투표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데 투표지가 남습니다. 투표지가 지난 4.15 남니까 총선 때-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한 장 더 많다 이야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남을 수 없는 걸 지금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사전투표수 인원수를 부풀렸다가 그 숫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열심히 세다 보면 한 1,000표 정도 세다 보면 한 표 정도를 오류를 낸 거죠. 모자라면 오류가 날수 오히려 있죠.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남는다는 것은 그냥 넣었다는 그냥 명백한 증거죠. 그렇게 예. 투표자 수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1,000명인데 예, 투표 수가 1,001장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장 그래서- 정도는 이렇게 실수가 있죠. 사람들이 집어넣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예. 지금 말씀한 건 지금 유령 투표지 삽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한 장을 더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해석을 보면 가능. 거의 뭐 이런 투표지를 뭐 이렇게 둘씩 이렇게 뭐 1인 2표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1인 2표를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유물 출토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 범죄 선거라고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표 용지 색깔이 어떻게 납품을 받을 건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우림제지라든지 이런 데가 네. 다 세계적인 그런 제지 회사들인데.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가 10마리 토끼를 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도록 온갖 그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투표용지 색깔이 다른 건 고의적이라는 거죠. 투표용지가 미색이 있고요. 완전 하얀색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투표용지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선관위가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색깔이 다른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의를 하고 QR코드를 추적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네. 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표를 하나 그 무효 처리해 버린 그럼 거죠. A라는 사람이 누구를 찍은지 이미지 파일이 대조가 되니까 다 안다는 거죠. 이미 표를 찾았으니까 누굴 찍었는지 알고 그럼 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모든 그런 정치 성향을 다 아는 거네요. 이번 3구 대선에서는 홍길동이 이재명을 찍었는지 윤석열을 찍었는지 이런. 이것은 이미 비밀 선거가 붕괴된 아주 그냥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그걸 사례고요.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빅데이터를 다이소 플라스틱 이렇게 투표함을 이게 들고 있고. 투표함이 된 거네. 다이소가. 예, 세상에, 뭐 하여튼 참. 다이소 아르고 뭐 몇천 원짜리 그다음 바구니를 들고 소쿠리도 있는 거죠. 있네요. 82번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어처구니 없게 소쿠리에다가 이제 표를 넣으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국민들은 좌절시키고 이게 아주 그냥 굴욕적인 투표를 하고 있는 굴욕적인 거죠. 장면이네. 참. 예, 굴욕 투표입니다. 굴욕 투표. 이거는 아니 이런 대한민국 국민을 신성한 한 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가 아주 신성한 한 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신성한 한 표를 저런 플라스틱 바구니에 그냥 던져놓고 가라. 그다음 여기는 또 이것은- 무슨 오픈 더블 박스에다 또 투표함을 사용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박스를 2개를 이렇게 그냥 오픈해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라. 개밥 주듯이 했구나. 예, 이거는 뭐 이건 국민들을 아주 굴욕적인 어떤 투표입니다. 굴욕적인 투표인데 이런 투표를 하게 한 거죠 실제로. 그다음에 또 박스인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또 넣어가지고. 예, 이것도 뭐 하는 투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스에 또 박스를 넣어서 이게 뭘 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다음에는 희한한 또 이렇게, 뷰티. 야, 이거는 또 무슨 뭐 그 쇼핑백 종이백에다가 또 표를 확진자 투표를 받았구만요. 예, 이건 종이 종이 가방인데요. 종이 가방인데 하필이면 뷰티풀 데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날인데 정말
우리 국민을 저렇게 굴욕적으로 저렇게 봉투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라고 써놓은 저 봉투에다가 넣으면서 얼마나 굴욕적인 날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다음은 이제 예. 우체국 택배 박스에 또 투표함을 쓴 것. 예. 지금 뭐 예전에 삼립빵 박스 가지고 저희가 많이 놀리던데 이거는 이제 뭐 박스도 이제 종류가 뭐 다양합니다. 그냥 우체국 택배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테이프 발라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은 이거는 투표함이라고 장날 쓰고 있습니다. 병아리 박스 투표함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병아리 박스 이렇게 그렇죠. 병아리 박스를 초등학교 했죠. 앞에 보면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가 예. 병아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숨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둡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이게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법부가 이 분명히 잘못한 이 그 사전투표 이 아주 그냥 비밀 선거를 아예 침범을 해버렸고 뭐 1인 2표까지 나눠주는 이런 상황, 1+1 행사를 하는 이런 이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면 적어도 법원이 인용을 하거나 판결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담아서 판결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소제기할 기각을 그런 해버린 거죠. 예. 그냥 소송거리가 안 된다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아예 소송의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 예. 자,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사전투표 위원 확인은 어떤 겁니까? 저는 선거 대통령 후보 등록하기 전부터 사전투표는 위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예. 예.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사전투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전투표가 이미 다 가서 사전투표를 해버린 거죠. 선거날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예, 선거날이. 예. 예, 선거날이 없어지는데 5일을 그냥 삭감을 합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23일을 보장하고 있는데 23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공무단위권 그러니까 이게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자체를 아예 5일을 삭감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아예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헌이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가 심지어 선거인 명부로 출력도 하지 않습니다. 출력도 하지 않는 그렇게 투표해버리는 이런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위헌적인 투표다. 예. 이런 이유로 제가 위헌 확인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가처분 소송을 아예 심리도 열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8번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공직선거법 8번요. 예, 98번. 예. 예. 지금 제가 대통령 후보 등록하면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벽보를 붙였는데 그 벽보의 8번 오그로의 벽보는 부정선거 사례를 이렇게 하단에 전부 실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가 저를 비난하는 문서를 이렇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인용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선수가 아닙니다. 기호 15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정견이죠. 정견이고 저의 그 정치적인 의사표시고 선거운동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허위 사실이고 뭐 이렇게 유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호 8번 오건호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축구 선수가 아닌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와서 골을 넣어버린 꼴입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새누리당의 8번 이 기호를 갖고 출마한 오근호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런 기탁금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후보가 되었고 참 많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백보 한번 보시죠. 예. 이게 103번 이제 4.15 총선 부정선거를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그래야 3구 대선이 되고 3구 대선의 선거 조작을 반드시 밝혀내야 지방선거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상 얼굴 하지마.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돌을 주어 내가 이곳에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
힘들어 죽겠다 어머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또